이준호의 태풍상사 시청률 10% 돌파하며 해트트릭 완성 더 레드 슬리브와 킹더랜드에 이어 이준호가 태풍상사로 또 한 번 연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지난 12월 31일 존경한 TVN 주말 드라마 태풍상사는 최종의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2025년 TVN 주말극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기록됐다. K-팝 아이돌에서 IMF 시대의 CEO까지 이준호는 태풍상사를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2PM 멤버 이준호는 이미 더 레드 슬리브와 킹더랜드로 해트트릭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배우다. 태풍상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TVN 주말 드라마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총 16부작으로 방송됐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며 여러 국가에서 톱 촌지에 진입했고 한국에서는 2위에서 1위까지 오르며 글로벌 화제를 모았다. 이번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이준호가 처음으로 금융위기 시대의 젊은 CEO 역할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그는 로맨스와 멜로드라마 그리고 휴먼 드라마를 균형 있게 소화해냈으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한층 더 넓혔다. 드라마는 첫 방송 시청률 5.9%로 시작해 빠르게 9%에서 10%대로 상승했고 최종 회에서는 10%를 넘기며 2025년 TVN 주말 드라마 중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이준호의 연기 여정을 돌아보면 태풍상사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그는 더 레드 슬리브에서 사극 장르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정조대왕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인 그는 대상을 비롯한 여러 연기상을 수상하며 아이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이 작품은 이준호가 실력파 배우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그의 섬세한 눈빛 연기와 감정선 표현은 많은 연기자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됐다. 이어진 킹더랜드에서는 호텔 CEO 구원 역을 맡아 로맨틱 코미디의 정점을 찍었다. 유나와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는 아시아 전역을 강타했고 이준호의 글로벌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팬들은 이준호의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두 대작의 그림자를 어떻게 넘어설까? 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시기 이준호는 단순한 아이돌 출신 배우가 아닌 작품의 흥행을 보증하는 주연 배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태풍상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사극의 왕 로맨틱 코미디의 CEO를 거쳐 금융위기. 속 젊은 CEO로 변신한 이준호는 해트트릭의 세 번째 퍼즐을 완성했다. 만약 더 레드슬리브가 그를 인정받게 했고 킹더랜드가 그를 아시아의 스타로 만들었다면 태풍상사는 그가 장편 정통 드라마의 최전선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 태풍상사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휴먼 드라마이자 시대극이다. TVN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16부작으로 방송됐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돼 많은 국가에서 비영어권 작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나정 김동희 감독이 전류 연출을 맡았고 장현숙 작가가 집필했으며 이매지너스 스튜디오 픽 트리 스튜디오가 제작에 참여했다. 주연 배우로는 이준호가 강태풍 역을 김민아가 오미선 역을 맡았으며 성동일, 김지영, 김민석 등 실력파 배우들이 든든한 조연진을 형성했다. 제작진은 1990년대 후반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의 패션 소품 거리 풍경까지 세밀하게 고증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사회가 겪었던 혼란과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 시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시기지만 동시에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을 보여준 시기이기도 하다. 드라마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단순한 배경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인물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했다. 이준호가 연기한 강태풍은 압구정 부잣집 아들이자 위기 이전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오렌지족의 일원이었다. 오렌지족은
1990년대 한국의 부유층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세대였다. 태풍은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돈 걱정 없이 자라며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어쩔 수 없이 태풍 상사라는 무역회사의 CEO가 되어야 했다. 회사는 자금이 바닥났고 직원들은 떠나고 IF가 몰려오는 최악의 시점이었다. 이준호는 이 복잡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는 실제 1990년대 자료를 찾아보며 당시 젊은이들의 말투와 행동을 연구했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특히 태풍이 점차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미묘한 감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세밀한 연기, 톤 조절에 공을 들였다. 걱정 없던 도련님에서 가족과 직원, 고객의 책임을 짊어진 사람으로 그는 사업가가 되는 법과 성인이 되는 법을 동시에 배워야 했다. 김미나가 연기한 오미선은 성실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이었다. 태풍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캐릭터였던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여성이다. 처음에는 태풍과 부딪히고 오해했지만 점차 회사를 살리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동행자가 됐다.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잔잔한 로맨스를 선사했다. 이준호와 김미나의 케미스트리는 드라마의 큰 축을 이루었다. 두 배우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점차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 특히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적 사랑을 보여줬다. 위기의 시대에 서로를 붙잡고 일어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 드라마의 톤은 유머러스한 순간부터 절망적이고 무력한 감정, 그리고 결연하게 성장하는 과정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이준호는 이 모든 감정의 층위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바람둥이 같은 플레이보이에서 미숙한 CEO, 그리고 아들이자 형이자 리더로서의 모습까지 그는 태풍 상사를 통해 휴먼 드라마를 이끌 수 있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특히 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보여준 절박한 연기와 직원들 앞에서 책임을 다짐하는 장면에서의 결연한 표정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태풍 상사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드라마는 홍보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TVN이 태풍 상사 포스터 제작에 인공지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일부는 이미지가 감정이 없고 오싹하다며 창작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실제 배우들의 얼굴을 AI로 가공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창작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시대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옹호했지만 반대편에서는 특히 실제 사람의 이미지가 관련된 경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AI 남용 추세를 우려했다. 방송이 시작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시청률은 높았지만 한국과 해외의 일부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템포가 너무 느리고 서브플롯이 반복적이며 폭발적인 순간과 로맨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킹더랜드의 경쾌한 로맨스에 익숙했던 팬들은 태풍 상사의 무겁고 현실적인 분위기에 실망감을 표했다. 우울하고 지친다는 평가가 나왔고 소셜미디어에는 중간에 포기했다는 게시물이 적지 않았다. 일부는 이준호를 보고 싶다면 더 레드 슬리브나 킹더랜드를 다시 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종반부로 갈수록 태풍 상사는 멜로드라마와 막장 요소가 강해지며 시청자들을 양분시켰다. 초반에 현실적이고 차분하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한 반전과 극적인 전개로 바뀌었다. 일부는 이러한 극적인 전개를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초반의 현실적인 정신을 배신했다고 느꼈다. 이준호는 연기로 찬사를 받았지만 논란이 된 각본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
이 프로젝트 선택이 너무 모험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태풍 상사는 첫 회 전국 시청률 약 5.9%로 시작해 2025년 TVN 주말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오프닝을 기록했으며 본 아페티 유어 마제스티를 넘어섰다. 이는 이준호의 네임밸류와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해 2회 6.8% 7%를 넘어서며 여러 차례 9%에 도달하거나 넘어섰고 10회에서는 약 9.8%를 기록했다. 최종회는 전국 시청률 약 10.3%를 달성하며 드라마 최고 기록을 세웠고 해당 시간대의 모든 채널 중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에서도 태풍 상사는 수주 동안 글로벌 비영어권 작품 톱 10대에 머물러들었으며 약 20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는데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는 이준호의 아시아 전역에 걸친 팬층을 입증하는 동시에 IMF 외환위기라는 한국 특유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보여줬다. 글로벌 시청자들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드라마는 여러 주 동안 드라마 화제성 순위와 출연진 화제성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증명했다. 이준호 역시 한국 데이터 기준 배우, 브랜드 평판 1위에 여러 차례 올라 개인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광고 모델 제의가 쏟아졌고 패션 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냈다. 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준호 개인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국과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찬사를 보낸 이들은 이준호의 섬세한 연기 눈빛, 사투리 90년대 부잣집 아들의 분위기,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들을 높이 평가했다. 한 시청자는 이준호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울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태풍이 처음 회사에 출근해서 당황하던 모습부터 마지막에 당당하게 직원들을 이끄는 모습까지 성장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미나와의 케미스트리를 사랑하는 팬들은 이들을 IMF 폭풍 속 치유의 커플이라고 불렀다. 특히 두 사람이 회사 옥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은 팬들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꼽혔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두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였다. 로맨스 장면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그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판적인 시청자들은 각본이 질질 끌리고 유머가 너무 적으며 킹더랜드처럼 이준호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로맨틱한 장면이 많지 않다고 불평했다. 한 네티즌은 매 회마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했다.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계속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로맨스를 기대했는데 너무 적어서 아쉬웠다. 이준호와 김미나의 케미가 좋았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립적인 분석가들은 드라마가 보기 어렵지만 매우 현실적이며 경제적 압박과 책임에 초점을 맞춘 동화 같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한 드라마 평론가는 태풍 상사는 쉽게 소비되는 드라마가 아니다.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1990년대 한국이 겪었던 아픔을 되새기게 만든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였다고 분석했다. 태풍 상사가 이준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캐릭터는 플레이보이이자 미숙한 CEO 아들이자 큰형 리더로서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 이준호에게 넓은 연기 공간을 제공했고 휴먼 드라마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그는 코미디에서 비극까지 경박함에서 진중함까지 감정의 전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이는 이전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였다. 이미지 변신 측면에서도
그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IMF 파산 실업 등 사회적 무게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는 향후 역할의 톤을 정리하는 전환점이 됐다. 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이준호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무거운 드라마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다. 이는 앞으로 그가 더 다양한 장르와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브랜드 연결 능력도 주목할 만하다. 2PM 아이돌에서 시청률 보증 배우로 그리고 드라마와 광고 모두에서 국민 CEO 이미지까지 이준호는 자신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킹더랜드에서 보여준 호텔 CEO 구원의 이미지와 태풍 상사의 무역회사 CEO 강태풍의 이미지는 서로 다르면서도 모두 설득력이 있었다. 이는 이준호가 단순히 한 가지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해트트릭 완성의 의미는 단순히 세 작품의 성공을 넘어선다. 더 레드, 슬리브와 킹더랜드 이후 태풍 상사는 이준호의 연기, 성공이 일회성 행운이 아니라 각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 작품 모두 장르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성공을 거뒀다는 점은 이준호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 태풍 상사는 이준호를 정통 드라마의 주연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시켰다. 경제 배경이 무거운 드라마에서 10% 이상의 시청률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드라마 시청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10%는 매우 높은 수치로 평가된다. 이는 이준호를 주제가 어렵더라도 시청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남자 주연 그룹에 포함시켰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시청자들이 채널을 고정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이 작품은 또한 영화와 더 큰 프로젝트로의 디딤돌이 됐다. 태풍 상사가 방송되는 동안 그는 영화 베테랑 3의 출연 제안을 받았고 이는 영화계의 신뢰를 보여줬다. 영화 베테랑 시리즈는 한국에서 높은 흥행 성적을 기록한 작품으로 그 속편에 캐스팅됐다는 것은 이준호가 이제 드라마를 넘어 영화계에서도 인정받는 배우가 됐음을 의미한다. 드라마 이름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는 도쿄, 타이페이, 마카오, 방콕 등지에서 열리며 이준호 X 태풍상사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히 이준호 개인의 인기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충분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많은 해외 팬들이 태풍 상사를 통해 이준호를 처음 알게 됐거나 그의 연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물론 장애물과 교훈도 있었다. 드라마 템포 막장 전개 AI 포스터에 대한 논란은 배우의 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준호가 품질 좋은 각본을 선택하는 배우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더 신중한 프로젝트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는 이준호가 앞으로 작품을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한다. 그의 다음 작품 선택은 태풍 상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략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준호는 콘서트 광고에 집중한 시간을 보낸 후 태풍 상사로 작은 화면에 돌아왔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IMF 시대의 정통극에 도전한 작품이었다. 현재 쇼비즈 환경에서 1990년대 향수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J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태풍 상사는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젊은 세대에 닿는 대표적인 작품이 됐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겪었던 IMF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짓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부터 시청자들은 두 번의 연속 히트 후 IMF 시대 CEO 버전 이준호 타이어를 기대했고 언론은 이것이 이준호가 정통 남자 주연 영역으로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비록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이준호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그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임을 입증했다.
시청률 10%를 돌파하고 수주 동안 화제성 순위를 선도하며 더 레드슬리브와 킹더랜드에 이어 해트트릭을 완성한 태풍 상사는 이준호의 매력을 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연기 경력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증명했다. 아이돌이 현대 한국 정통극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지점 말이다. 각본이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태풍 상사는 용감한 시험으로 기록되며 이준호를 로맨틱 코미디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했고 미래에 더 성숙하고 날카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를 열어줬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이준호의 행보는 더욱 흥미롭다. 그는 이미 영화 베테랑 3의 역할 제안을 수락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는 대형 스크린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약속한다. 또한 태풍 상사 드라마 팬미팅 인 아시아 투어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쿄, 타이페이, 마카오, 방콕 등지에서 개최돼 성공의 여세를 몰아 국제 팬덤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준호는 앞으로도 로맨틱한 강점을 유지하면서 심리적으로 복잡한 역할을 깊이 파고드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 상사는 이준호가 작은 화면에서 IMF 시대를 정의하는 배우로 공식 진입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며 단순히 영역을 확장한 아이돌이 아닌 진정한 배우로서 말이다. 여러분은 이준호의 태풍 상사 연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작품이 그의 경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